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 가을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바람피는 배우자를 잡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가장 많이 바람피는 때는 참 어이없으시겠지만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바람을 많이 피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한참 아내분들이 아기 육아하느라고 피곤할 때, 남편분과 잠자리 하기가 어려울 때 좀 바람을 많이 피고요. 남성분들이 중년의 위기라는 4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50대 초반까지 중년의 위기를 겪습니다. 또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하죠. 내가 남성성을 잃어가고 회사에선 회사대로 힘들고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중년의 위기의 시기에 가장 바람을 많이 핍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편이 많이 바쁜 시기, 남편이 40대에 남편이 한참 일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할 때 남편은 아내가 일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바쁜 남편한테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바람이 나게 됩니다. 집에만 있다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새로운 관심들을 막 받기 시작할 때, 회사 생활을 다시 시작했을 때 바람을 많이 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남성분들은 정서적인 거와 동시에 육체적인 어떤 만족감이 덜할 때 바람을 피고, 여성들은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낄 때 바람을 많이 핍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여성이 원하는 평생에 걸쳐서 성관계를 맺고 싶은 수와 남성이 성관계를 맺고 싶은 명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남성들은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바람을 피면 어떤 특징들이 나냐, 이건 남자 여자 공통된 특징인데, 일단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핸드폰에 비번이 딱 걸리고, 핸드폰 비번이 안 걸리면 카톡이라도 비번이 걸립니다. 밖에 나갔다 오는 시간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도 의심하셔야 돼요. 다 지우는 경우 있죠. 핸드폰 내역도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역이 없다. 카톡도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문자도 내역이 없다. 이럴 때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블랙박스를 열었는데 틈틈이 지워진 게 있다. 지워진 시간들이 있다. 그래도 의심하셔야 돼요. 일부러 그 시간만 선택해서 지운 거거든요. 또 이유 없이 막 짜증낼 때, 반대의 경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너무 잘해줄 때, 안 하던 짓 할 때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이혼하자 그럴 때,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냥 원래 나는 네가 싫었어. 애 둘 낳는데 연애할 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말을 하면 이건 그냥 바람 난 겁니다. 그냥 뭐 이젠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해도 바람 난 거고요. 이제는 네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널 놓아주고 싶어. 이런 헛소리도 바람이 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널 놓아주고 싶고 보내주고 싶고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널 놓아주고 싶은 거야. 이건 진심이야. 이 소리도 헛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막 감동받고 막 우리가 너무 뭐 돈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잘 못해주니까 미안한가 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놈이 딴짓을 하는구나. 저 여자가 헛소리 하는구나. 저 여자가 딴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 피는 건 아는데 소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 때는 소송을 못 하죠. 그래서 뭐 남편한테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랬는데 절대로 그 증거를 갖다 들이밀기 전까지는 잡아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100% 잡을 때까지는 절대 어떤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증거를 더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를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도 잡아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표를 내서는 안 됩니다. 더 방심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더 의심하지 않는 척 하시고, 자기 컨트롤을 좀 해내셔야 돼요. 소송을 정말 하실 거라면 증거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그제서야 솔직해집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쪽에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내가 그거를 얘기를 풀어갈지 아니면 조용히 소송을 하고 이 사람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마주보게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대화가 통할지 안 통할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얘기를 통해 풀어갈지 소송을 바로 해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을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바람이 늘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인생에 불어오는 하나의 그냥 사건? 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가정을 지키는 쪽이 좋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함께 해결해 가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절대 안 되는 사람은요. 바람 피면서 때리는 사람, 너 싫다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때리기까지 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시고요. 나가서 생활비 끊어버리는 사람, 그 여자랑 살면서 살림 차리면서 생활비 끊어버린 사람하고는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잘 살아가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상황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배우자한테 미련을 갖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소송에 가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용서할 수 있는 케이스는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걸 끝까지 괴롭히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비는 배우자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인을 컨트롤하고 상담을 통해서 두 번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를 저는 권해요.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놓지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서로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바람이 났다 그래서 가정을 반토막 내자 이렇게 가실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결혼의 무게는 그냥 좋고 싫고 남녀 간의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연인과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왔고 인생에 담아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잡을까 말까 아니면은 바람 피면 어떡하지? 이런 걸 고민하시지 말고요. 우선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일단 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갈지, 우리 가정을 지킬지, 아니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찾을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정말 이 일생에서 중요한 건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나, 그리고 건강히 지켜갈 내 아이들인 걸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